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합동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를 쏟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4일날 제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제와 성장률과 고용, 수출 모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1, 2차 추경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30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규모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재정 정책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이제 실제로 이제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사실 오늘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굉장히 좀 페이지 수가 많아서 제가 몇 가지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유념해 보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이제 앞에는 이제 배경입니다. 경제 운용의 여건, 상황이 이렇다. 그간의 정책 대응이 어땠고, 뭐 향후 경제 여건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좀 가장 먼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이 4번이 가장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 결과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주, 수혜주, 과연 3대 핵심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55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 한국판 뉴딜. 핵심이 바로 3대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이 종목군이 이제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 빅3 미래 동력화하겠다. 첨단 기업을 한국에 유치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뒤에 부분은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한국판 뉴딜 76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핵심은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디지털 뉴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린 뉴딜입니다.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바로 이번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이제 사실 뉴딜이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SOC, 뭐 건설 산업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뉴딜 같은 경우는 바로 디지털하고 그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5G가 가장 맨 먼저 나오죠. 5G 국가만 확산을 하겠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5G AI 융합을 확산시키겠다. 그리고 사실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 과거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영상 올려드리면서 와이파이 관련주를 좀 몇 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번 민주당 정책 공약의 1호였습니다. 와이파이 공공망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뭐 농어촌에서도 와이파이를 쓰실 수 있고요. 실제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와이파이를 이렇게 편하게 좀 사용을 함으로써 전 국민이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비대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여기 보시면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언택트 산업이 좀 죽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비대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언택트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교육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어떤 교육 인프라? 바로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온라인 교육. 그리고 실제로 뭐 중소기업이나 뭐 이제 중소기업 이외에도 대기업들이 이런 여러 가지 원격 근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급을 하겠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실행을 해봤는데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원격 근무를 도입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반대로 이제 그린 뉴딜 정책도 있는데요.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을 하겠다. 핵심은 태양광, 풍력, 수소죠. 그 이외에도 이제 친환경 차량이 이제 핵심으로 꼽힙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2차 전지, 뭐 얼마 전에 올려들었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최근에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태양광은 좀 주목을 못 받았지만 풍력하고 수소 관련주는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겠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하겠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실 5G 국가망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클라우드 전환이고요.
사실 5G가 뭐 4G 대비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3G에서 4G로 넘어올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5G로의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5G가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되어야 이런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뭐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5G 망 자체를 확산시켜서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G 전환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저희는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구축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와이파이 관련주들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머큐리, 아이즈비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좀 말씀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또 오늘 뭐 400억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 지금 한 300억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양새를 이런 와이파이 관련주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정책 공약 1호였고요. 민주당이 이제 절대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공약 1호는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제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잠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활성화를 해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자체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도 이런 온라인 교육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번에 한번 뭐 시스템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으면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도 뭐 원격 근무 인프라를 보급을 하겠다.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클라우딩 서비스가 이제 보급화가 되겠죠. SOC의 디지털화를 지원을 하겠다. 이제 가장 핵심이 바로 5G 망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그린 뉴딜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로 에너지화를 하겠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린 뉴딜 관련된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태양광, 풍력, 수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차량 하겠다.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를 좀 가장 주적으로 좀 꼽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풍력 관련주들도 그린 뉴딜주로 엮이면서 좀 주가가 오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태양광은 아직까지는 주목을 그렇게 많이는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고용에 대한 부분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된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5G 품질 개선, 5G 디바이스, 5G 자율주행, 5G 헬스케어, 스마트 공장이 나오고 있는데 5G 인프라 자체가 좀 구축이 되어야 이런 자율주행이라던가 헬스케어, 응급의료 시스템, 그리고 지금 원격 의료까지도 지금 정부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죠. 그래서 원격 의료 이런 부분들이 다 5G 망이 구축되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5G 망 자체를 먼저 구축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이 지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율주행 헬스케어, 스마트 공장 같은 4차 산업혁명주 또한 이번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부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산업 자체를 아예 활성화를 시키겠다. 인프라 자체를 확충해 놓으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도 이런 여러 가지 비대면 산업은 활성화된 채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겠다. 진단검사 단계,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을 또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사실 정부가 밀고 있는 K 방역, 저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뭐 상대적으로는 좀 진단이나 검사도 빨랐고, 뭐 코로나를 좀 잘 막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단 키트 관련주인 CGN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진단 키트들에 대한 부분,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중소벤처 진단 장비 생산 업체를 지원을 계속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단순하게 코로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 생산 업체에 대한 지원 또한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백신 개발 생산 주기 뭐 전 주기를 좀 집중을 지원을 하겠다. 조기 개발을 위해서 임상 전 주기의 R&D를 집중 지원하겠다. 오늘 사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사실 뭐 거의 상한가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었고요. 셀트리온 또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오르는 결정적인 배경 같은 경우가 사실 셀트리온이 오늘 보시면 뭐 동물 실험 첫 단계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백신에 대한 뭐 개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셀트리온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치료제 및 백신을 조기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전 주기에 R&D를 집중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럼 바이오 섹터가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좀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쪽에 좀 집중이 되겠다.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검사 확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빅3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요. 바이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이 세 가지 섹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차세대 신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에요. 뭐 사실 이 세 가지 분야는 뭐 원래부터도 지금 뭐 그린 뉴딜 이전에도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사실 정부 추경 예산이 역대급입니다. 3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펼치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추경 금액을 어디에 퍼붓겠느냐? 바로 이 세 가지 섹터를 키우는데 집중적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는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받고 당장 내년도부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업종이다.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뭐 오늘도 이제 뭐 관련된 뉴스가 떴는데 평택 공장 라인을 지속적으로 지금 삼성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랜드 플래시가 지금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랜드 플래시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지만 비메모리 쪽 TSMC를 잡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좀 며칠 전에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쪽, 삼성이 주도하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뜰 것이다. 미래차는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섹터를 좀 말하는 거고요. 바이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이약,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안트로젠 같은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군이죠. 그래서 의료 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의료 임상 전 이제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재생 바이오, 바이오 인재까지 육성을 하겠다.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 미래차, 2차 전지, 드론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팹리스 창업 성장까지 전 주기 지원을 하겠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시스템 반도체의 업계 선두이기 때문에요. 5G 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5G 망 구축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빠르게 보편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율주행차 데이터 수집 차량 대여 산업을 지원하겠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수소차를 지원하겠다. 구체적으로 좀 밝히고 있어요. 친환경차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뭐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최근에 삼성 SDI가 대장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뭐 동아기업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오늘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전기차 배터리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도 이제 뭐 그린 뉴딜 말씀드리면서 좀 언급을 드린 바가 있고요. 좀 더 뒤에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시길 꺼려 하시죠. 지금 그리고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좀 비싼데 구매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사실 전기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 충전 시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고요. 충전 인프라 자체가 얼마 없고 그리고 충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충전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미래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점점 더 이제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충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15분 이내에 어느 정도 이제 충전이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이제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랑은 크게 뭐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가 정부 지원의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 로봇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로봇 관련주는 제가 한 번도 언급은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로봇 관련주는 최근에 이제 로보로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큰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래 대금은 한 2,500억 정도가 지금 꾸준하게 터지고 있거든요. 로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사실 뭐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로봇 관련주로서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교육용 로봇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는 뭐 계속 정부에서 대놓고 키워주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섹터가 있죠. 뭐 5G, 수소, 전기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정확하게 정부가 어떤 업종을 키우겠다라고 지금 이미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섹터들을 하나도 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좀 있으신 부분이고요. 이런 섹터는 어느 정도는 좀 탑승을 해서 가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정부가 사실 하반기부터 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업종을 키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업종 관련주들이 사실 순환매되면서 오르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주 종목의 이제 포트 비중이 어느 정도는 좀 확보되셔야 이제 이런 상승장에 어느 정도 좀 같이 합류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뒤에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제 기업들 유턴, 기업들의 이제 뭐 수출해 뭐 이제 예를 들면 해외에 이제 뭐 나가 있었던 기업들이 국내로 리턴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 등의 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인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과의 무역 마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일본과의 이제 이런 뭐 무역 마찰들을 통해서 후부장 산업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좀 이슈였죠. 관련해가지고 반일 테마도 굉장히 좀 많이 기승을 부리고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그때 주목받은 것 이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단순하게 이제 뭐 잠깐 해프닝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실제 국산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관련 주들이 한 번 더 실적이 퀀텀 점프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소부장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다음 영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실 굉장히 좀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이런 소재, 수출 제한으로 인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난 작년도부터 이제 정책 관련주로서 사실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 투자에 대한 부분, 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위에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종목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해가지고 제가 와이파이 관련주는 몇 가지 전파기지고 기산텔레콤 등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픈 베이스도 이제 디지털 뉴딜 수혜주로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121선을 돌파하는 강한 움직임을 말씀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SK텔레콤이나 LG U+, 그리고 KT나 이런 이제 통신 관련주들 또한 이제 5G가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 5G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5G 요금제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요금제 자체가 훨씬 더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실제 뭐 5G로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쓰려면 뭐 저도 5G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 한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제 많은 이제 고객들이 사실 5G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통신사들의 소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SK텔레콤도 강하게 좀 돌파를 하는 모양새를 좀 오늘 보여주었다. 5G의 장비주인 KMW 이런 모든 언택트주의 이제 대장주격인 네이버인 카카오 두 개가 이제 가장 언택트주의 핵심이자 디지털 뉴딜, 비대면 접촉 이제 이런 관련주의 모든 거의 핵심이 네이버 카카오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린리딜 관련해서는 뭐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NC가 풍력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최근에 좀 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로서는 사실 삼성 SDI를 주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 동화기업 또한 대장주격으로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일진머티리얼스, 삼성 L&D,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신흥 SEC, CIS 또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정부가 핵심으로 키우는 섹터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당장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많이 최근에 오른 모양새를 보여주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가 회복을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정유주로 묶이면서 올해 1분기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장에 순환 매장이 오면서 이런 이제 횡보를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왔다. 3천억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면서 1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소차의 대장주는 바로 풍국주정입니다. 수소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뭐 꾸준하게 이제
전고점, 작년도에 이제 가격을 돌파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크, 그리고 일진다이아, 대우부품 전부 다 수소차 관련주로서 엮여있는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차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의 정책주, 이제 미래 전기차, 미래 수소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덜 이제 신경을 썼던 분야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바로 자전거주인데요. 제가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긴급 재난지원금 받은 걸로 많은 분들이 바로 자전거를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철이라던가 이제 버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사람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는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삼천리 자전거 이외에도 알톤 스포츠 이런 것도 오늘 이제 상한가 가까이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가 사실 굉장히 죄악주였거든요.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또 좀 그린 뉴딜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하고 OCI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린 뉴딜 관련주 치고는 아직까지는 태양광주가 조금 이제 주목은 좀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료전지인 규산 퓨얼셀과 S 퓨얼셀 또한 그린 뉴딜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삼성 SDI가 2차 전지의 대장 주격으로서 사실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도 큰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제 전고점들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화기업 또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었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뉴딜 관련주고요.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국내산 장비주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사실 주가 상승을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많이 견인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에 지금 평택 쪽에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낸드 플래시 쪽으로도 좀 투자를 하겠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메모리 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좀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투자 단위가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8조, 7조 이런 부분들이 매일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사실 꾸준하게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주로서도 정부가 이제 향후 미래 3대 먹거리로 꼽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꼽은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장 내년도가 가장 이제 최대 이제 수혜의 시즌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올해 또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한 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관련주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거든요. 정부가 이제 올해 이제 3차 추경을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3차 추경이 1, 2차 추경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규모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단순하게 이제 그게 올해 하반기에 이제 6개월 내내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7, 8, 9월, 3개월에 이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3차 추경 예산의 예산 상당수를 7, 8, 9월에 다 할애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이나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이런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산업군 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포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업종이 다 같이 오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 관련주들이 포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상승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상승을 좀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